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외곽부터 폭락, 강남부터 폭락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폭락은 외곽부터 일어난다. 강남은 희소성 때문에 끝까지 버틴다는 부분이죠. 강남은 희소성이 있어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폭락할 때 버틸 수 있는 자산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부동산 버블 붕괴 시에 순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신도시 입주로 수요가 적어진 외곽부터 폭락한다는 부분이죠. 외곽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 아파트들이 타격을 받고 먼저 폭락을 한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다른 의견도 있어요. 자, 강남 지역은 투자 수요가 대부분 매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이탈을 하고 그 이탈에 따라서 강남부터 폭락한다고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참여정부 시기에 부동산 버블 형성 이후에 어떻게 꺼졌는지 한번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초고가 아파트부터 외곽 지역 아파트까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강남 재건축으로 상징되는 음마아파트 한번 비교해보고요. 강남 신축의 대표적인 도곡 레슬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구축 아파트로는 방이동 코롱 그리고 노원구 구축은 중계청구 3단지를 포함시키겠습니다. 일산 구축은요. 문촌 16단지 유섬익을 살펴보고요. 신도시 신축은 동탄 시범 한빛마을 3부 르네상스를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시세부터 2012년 실거래까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음마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여기는 굉장히 뜨거웠었죠. 2006년 1월에 8억 1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음마아파트는요. 그해 12월에 11억 2,700만 원까지 지속이 됩니다. 한 해만 40% 가까이 급등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2007년 12월에 이 금액이 유지가 됐을까요? 1년 뒤에? 유지는 안 되고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10억 3천만 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겪으면서 8억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빠른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서 저금리 전환으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됐고요. 이듬해 12월에 9억 4,500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12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추락했을 때 7억 1천만 원까지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마아파트는요 2006년 4분기가 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 대비 하락률은 39.6%입니다. 11억 5천만 원에서 6억 9,400만 원까지 하락을 하게 되죠. 자, 강남 신축 상징 도곡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11억 2천으로 시작해서 14억 8천까지 2006년에 치솟게 됩니다. 워낙 애초부터 높은 가격이었고 신축 프리미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 가격하고 마지막 가격이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진 않았어요. 자, 이 아파트 절대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2007년 11월에 12억 9천으로 한 2억 가까이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발 금융위기에 9억 4천까지 하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빠른 반등 1년 만에 무려 13억 2천까지 다시 치솟게 됩니다. 4억 가까이 다시 올라간 거죠. 하지만 2012년 12월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 직격탄을 받아서 10억 2,500만 원까지 조정을 받게 됩니다. 2006년 4분기 고점인 것은 음마아파트와 동일해요. 그래서 2006년 10월에 15억이 최고가였고요. 2013년 1월에 이제 9억 6,500만 원으로 35.6% 하락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방이동 코롱 아파트 살펴볼게요. 이 아파트 2006년 1월에 5억 2,900만 원, 거의 5억 3천만 원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해 12월에 7억 1천만 원까지 치솟게 되죠. 여기서 거의 40% 가까이 올랐네요. 2007년 12월에 다시 1년 뒤에 6억 2,900만 원을 거의 1억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미국발 금융위기에 4억 7천만 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빠른 반등이 나타나면서 5억 7,500만 원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2012년 부동산 경기 침체 시기에 5억 250만 원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음마아파트나 도곡레슬과 똑같이 2006년 4분기가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7억 2,500만 원 아파트가 4억 9,800만 원까지 하락하면서 31.3%의 하락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강남 상구를 벗어나서 노원구 중계동 청구 3단지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요, 3억 6천에 시작해서 5억 3천까지 1년 만에 치솟게 됩니다. 거의 50%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이듬해 좀 조정을 받았을까요? 5억 3천에서? 큰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5억 2천이라는 금액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나타났던 미국발 금융위기에 4억 6,800만 원까지 소폭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오히려 그 위기가 끝나고 나서 6억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폭락 시기였던 2012년 12월에 4억 3천까지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고점 시기가 아까 강남 3구와 좀 달라요. 2009년 4분기가 고점입니다. 하락률은 제일 높을 때가 6억 2,250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하락률은 30.9%가 됐습니다. 자, 일산 신도시 문촌 16단지 U3익 1기 신도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U3익 같은 경우는요, 3억 5,500만 원에서 2006년 시작을 하고요. 그해 11월에 5억 4,6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와, 상승률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그 이듬해 좀 버텼을까요? 네, 버텼습니다. 5억 3천원으로 큰 변동세 나타나지 않고 그 시세를 유지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큰 타격을 받아요. 3억 7,2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회복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그전 고점은 회복하지 못한 4억 6,500만 원 선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부동산 침체 시기인 2012년 12월에 3억 3,500만 원까지 하락하게 된 거죠. 고점 시기는요, 2007년 3분기이고요. 5억 3천에서 3억 3,500만 원까지 조정되면서 하락률은 36.8%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저가 외곽에 있는 아파트라고 오히려 더 하락률이 낮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강남 하락률과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자, 동탄 1신도시 한빛마을 3부 르네상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요, 입주가 2007년이었어요. 2007년 2월에 입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거래가 7월에 4억 200만 원으로 전용 84제곱미터가 거래가 등록됩니다. 이게 가장 고점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 4억을 한 번도 넘지 못하고 3억 초반에서 중반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금융위기 때는 2억 8천까지 하락을 하게 돼요. 자, 그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3억 8천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가장 고점은 회복하지 못하고요. 3억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됩니다. 금융 이제 전반적인 부동산 위기였던 2012년 12월에는요. 3억까지 가격은 하락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많은 뭐 강남이나 노원 지역 아니면은 일산 지역처럼 급락장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애초부터 급등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07년 3분기가 고점이고요. 하락률은 4억 200만 원에서 3억으로 25.3%를 기록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외곽 지역이 하락한다는 것을 아마 참여정부 시절에 지정했던 2기 신도시가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인 입주가 진행됐는데 고분양으로 진행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분양가에 이제 조성원가 연동제가 시행한 게 거의 참여정부 임기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지정했던 신도시에선 분양가가 고분양가가 책정됐다가 막상 입주 시기에서 시장 가격 평가받을 때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었거든요. 그 반발 때문에 외곽에서 하락한다고 받아들이신 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외곽 지역은요, 오르지도 않았고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자, 과연 외곽부터 하락했을까, 강남부터 하락했을까 요약 드려보겠습니다. 강남 재건축, 강남 신축, 송파구 구축 모두 다 2006년 4분기에 고점이 형성됐고 그 이후에는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노원구 구축은 2009년 4분기가 고점이었고 일산 구축은 2007년 3분기 그리고 동탄 1신축은 2007년 3분기가 고점이었습니다. 강남부터 먼저 하락하는 것이 맞는다.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 수요 유입이 많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거나 또는 전세 가격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이탈하는 것이 강남 지역 수요다. 그에 따라서 가격 하락도 먼저 나타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하락률은 어땠을까요? 강남 재건축은 39.6%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강남 신축인 도곡레스는 35.6% 그리고 방이동 코롱 아파트는 31.3%였습니다. 노원구 중계 청구 3차는 30.9%, 일산 구축인
문천 16단지 유삼익은 36.8%, 동탄 1 신축은 25.3%인데 여기가 방어를 잘했다기보다는 급등한 것도 없고 내려온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락률은 대부분 수도권 전체에서 30%대로 비슷했습니다. 강남 일부 재건축만 40% 초반까지 나왔지만 대부분 30%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결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 지역부터 고점 형성 이후 하락세가 지속된다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하락률에서는요, 지역에 상관없이 수도권 전체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부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점 형성 시기에는 차이는 있지만 강남 지역부터 먼저 하락할 수는 있지만은요, 와, 그럼 강남 지역 위에 덜 떨어진 지역 사야겠다. 가격 방어가 될까요? 안 됩니다. 결국엔 다 같이 비슷하게 하락한다는 부분,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는요, 안전진대는 없다. 이 부분에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